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70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불과 며칠 만에 취득세를 또 올리겠다고 그럽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취득세를 이미 올렸죠. 그런데 증여로 인한 취득세를 올리겠다. 지금 현재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국세가 이제 한 3.5%고 나머지 합해가지고 4%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4% 부분을 12%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결국은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팔아라,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안 팔면 안 된다, 팔아라 라는 게 이제 강력한 정부의 의사 표시입니다. 그래서 양도세율도 또 필터를 높였고, 이제 보유세도 이제 계속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증여로 취득세도 높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그래요. 제가 자꾸 말하지만 투기의 세력이 도대체 누구냐, 그거를 좀 한번 특정을 해봐라 라는 거고, 왜 다주택을 가진 사람이 투기꾼이 돼야 되느냐 라는 또 그런 근본적인 원인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사니까 세금 더 내야지, 이런 식이에요. 그거는 경제 논리가 전혀 아닙니다. 세금에 관한 논리도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소득을 내가 탈루해 가지고 세금을 포탈해 가지고 범죄를 저지러 가면서 재산을 모았다, 그러면 그거는 뭐 그런 식의 이제 비판이 가능하지만은, 세금 합법적으로 다 내고 한 푼 두 푼 쓸 거 안 써가면서 모아가지고 1주택 만들고 2주택 만들고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이제 큰 부자들은 이미 빠져 다 나갔죠. 이미 다 빠져나가고, 지금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관망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현재 이제 임대 등록 안 한 이제 그런 분들이, 다주택 가진 분들이, 그게 이제 타겟이 되는데, 서울에 52만 명, 전국에 225만 명인가 언론 뉴스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타겟이 되는데, 주로 이제 서울에 52만 명이 타겟이다. 그런데 그 52만 명 중에서 지금 이제 임대 등록을 해놓은 분들이 몇 분이냐, 그러면 임대 등록,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주택자 중에서 임대 등록을 안 한 분들이 몇 분이냐, 그 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 정책의 타겟이 되겠죠. 왜냐하면 임대 등록한 분들은 타겟이 아니죠. 이미 이제 다 벗어나 있으니까, 모든 혜택을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세금을 가지고 막 하고 있잖아요. 오른쪽 뺨 때리고 왼쪽 뺨 때리고 머리 때리고 이래 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세 가지라고 하잖아요. 현금 유동성 보유량하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 그 다음에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일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부는 가격을 올리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정부도 할 말이 없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데 정부는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때릴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납세자만 뭐라 하잖아요. 그 중에서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근데 모든 국력을 그렇게 주택에다가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세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세수를 더 거두려고 하면요, 우리가 진짜 이 세금으로 잘못된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공제를 받아도 1,000억 이상 공제받은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노벨에게 의해 가지고 가령 세금을 안 해줘야 될 것들을 해줬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검토해 봐야 돼요. 국세청 스스로만 해서는 안 되고, 여러 기관이 한번 딱 봐가지고 공정하게 사심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느 한 기관에다 맡겨버리면은 그 사심이 들어가 버릴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1,000억짜리 공제 잘못해줬다, 그러면 1,000억을 자칫 가산세 합해가지고 1,500억 정도 거두고, 5,000억 잘못했다 그러면 6,500억 거두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세수 있죠. 이 부동산 정책 쳐가지고 걷어들이는 세수, 이거 별로 문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세수를 목적으로 하면요, 그런 거를 더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임대료, 비과세, 임대소득 비과세 다 폐지해봐야 450억밖에 못 거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450억 거두려고 모든 그 행정력을 거기다가 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눈 밝은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그런 거 공제 혜택 잘못 받은 거 그거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다가 저 같으면 그런 부분에다가 이제 정책의 영향을 딱 집중을 하겠는데, 이상하게 부동산 가격 이쪽에다가 자꾸 집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도대체 요인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도 않았는데, 다주택자들한테 너희들이 원흉이니까, 너희들이 투기꾼이니까 내놔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푼, 두 푼 아껴가지고 한 채, 두 채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보장을 해줘야죠. 그런 재산권을 존중을 해주고 보장을 해주고 또 그런 식으로 사는 것 자체를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물론 이제 단타로 가지고 그거를 아주 꾼처럼 주택을 가지고 이제 어디 뭐 물건 주식 팔듯이 단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은 이제 꾼이죠. 꾼은 꾼인데, 그런 분들도 이제 세금 적법하게 내고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가 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모든 것을 다 포용을 하면서 정책을 내놓는 거예요. 패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을 요구하는 거죠. 누가 한 사람을 원흉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꾸 이렇게 너가 잘못해서 남 탓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는 정책하는 사람들의 그 능력은 아니죠.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세금 정책이 지금 이제 또 계속 이렇게 매물을 내놓으라고 이제 출구 전략을 쓴다고 하는데, 이미 다주택자들에게 출구 전략을 쓴 거는 이 정부예요. 정책하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들한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주 친했잖아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출구 전략을 써줬잖아요. 정부가 정책으로. 그것도 온갖 세금 혜택을 다 줘가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다주택자들하고 그렇게 친하다가 갑자기 저 다주택자들이 뭐 원흉이 되고 너가 잘못했어 하면서 남 탓도 해버리면 그동안 친했던 그거는 또 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왜 친했냐 이거예요. 왜 친했냐. 그러면 정부가 왜 다주택자들하고 친했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적대관계로 하면서 세금을 그런 식으로 막 폭탄을 때린다라는 식의 이제 뉘앙스를 지금 이제 가지는 거죠. 지금 이제 다주택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다주택 가진 분들이 지금 현실은 현실이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니까, 첫째가 양도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제 양도를 하고, 중과를 이제 내년에 이제 뭐 60%, 70% 받기 전에 50%, 60%라도 받고 하겠다라고 하면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현금이 부족하거나, 뭔가가 이제 아쉬운 사람들이 하겠죠. 그런데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별로 그렇게 그 보유세 내는데 뭐 5천, 7천 내는데 뭐 지장 없는 분들은 가지고 있죠. 왜? 부동산 가격이 1년이면 뭐 1억 이상씩 뛰는데, 그러니까 현금 보유량이 있는 분들은 그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부자들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채, 두 채 이렇게 모아가지고 현금 없이 이렇게 닦고 재테크 하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해당이 되죠. 그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한 거예요. 예? 오히려 거학의 무리들한테 뭔가가 정책을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푼, 두 푼 열심히 모은 사람들을 자꾸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지고 막 뭐를 때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뭔가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안 쓰고 와가지고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써본 적도 없어요. 돈을.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러지 않습니까? 오매불망 자식 위하려고 그렇게 한평생 살아오면서 한 채 만드는 거는 장남 주려 했고, 내가 그 다음에 두 채 만드는 거는 차남 주려 했고, 세 채 만드는 거는 막내 주려 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만큼 피눈물 나게 이렇게 사셨습니까? 예. 그렇게 하다가 한평생 사신 거예요. 60대시고 70대신 건데, 그런 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뭐라 하시면은 그거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돼지와 같은 부모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포용을 해 줘야 된다. 왜 다주택자들을 자꾸 그렇게 미워하시냐. 그리고 없는 사람들만 내 자식이냐 이거, 있는 사람은 내 자식 아니냐 이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자꾸 더 때려버려라 더 때려버려, 있는 사람이 돈을 세금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 버리면, 아 나라가 이런 식으로 분열이 사분오열돼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 국력을 한데 모아 가지고 뭐를 파이를 키우는 데다 국가가 힘을 써야지, 자꾸 자분오열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개인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국가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뭐 보유하는 거는 이제 현금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보유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증여하겠죠. 증여하는데 이제 또 부담부 증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 증여를 할 것이냐. 근데 부담부 증여는 지금 부담부 증여를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증여세 조금 적게 내겠다는 그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양도세하고, 지금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까? 양도세 중과 부분하고 증여세 부분하고 증여로 인한 취득세 또 상승분, 그거를 세 개를 계산을 해 가지고 단순 증여보다 비교를 해 봐야죠. 누가 더 높은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부담부 증여가 꼭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부담부 증여로가 세액이 조금 그 몇천만 원 뭐 싸다 해 가지고 그 몇천만 원이 제가 볼 때는 결코 싼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적은 돈 아끼려다가요 큰 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채를 자식이 이제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인수를 하는데 그걸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전세금을 뭐 돌려줘야 되든지 금융기관의 대출을 갚아야 되든지. 그러면은 그거를 7억 이상 뭐 전세금이다 그러면 그거를 자식이 갚을 능력이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갚을 능력이 없는데 갚았다 하면 국세청은 그거를 지금 사후관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갚았다 하는 순간에 이제 나가는 겁니다. 자금 출처 조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싹 쓸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식을 통해 가지고 부모까지도 세무조사 해버리면 다 계좌 열어보는 거 아니에요? 계좌 열어보면 걸리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염라대왕한테 가면은 나는 착하게 살았다 해도 염라대왕 앞에 가지고 억경대다 놔버리면은 면도날로 이렇게 칼날처럼 이렇게 얇게 포 떨어 가지고 그 재상을 전부 다 드러내듯이 국세청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예금 계좌 열어 가지고 막 하나하나 돈 거래 하나하나를 그냥 다 따져가지고 이거 증여네, 뭐 이거는 뭐 하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징그러운 일을 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자초하지 마시라.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결국은 본능이죠, 본능. 부모가 돈 모으고 이렇게 열심히 적게 먹고 모으는 이유는 자식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 자식 위해 하려고 하지 남의 자식 위해 하려고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자식 위해 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증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판다 한들 이만한 집을 또 어디서 사요? 지금 하루아침 계속 올라가는데 가격이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 집을 팔면 다른 집을 못 살죠. 그러니까 부담이 되더라도 결국 이 부담을 극복하는 것이 결국은 또 그게 이제 뭐든지 그래요. 이 순간을 극복하는 것이 결국은 그게 돈이 되는 것이죠. 뭐든지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걸 이겨내고 살아남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어느 부자들이 또 공통되게 하는 말이 이 부동산만큼 정직한 게 없더라. 지나놓고 보면 사업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니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 그게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게 말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부동산을 이렇게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월급쟁이가 재테크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주식이라든지 부동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다리를 거서 타버리는 거죠. 집 사지 마라 하고 대출 뭐 안 해줘 본다 하고 막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신혼주택이라든지 뭐 청춘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혜택을 볼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겠냐 이거예요. 0.2%도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걸 가지고 뭐를 해줬다 생생 내일
내는 거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좀, 모양새가 떨어진다, 품격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뭐든지 세금으로 뭐든지 정책을 다 해가지고, 뭐가 구멍이 있으면 그거를 전부 다가 그거를 세금으로 메꿔버리려고 하는, 그건 너무 편리한 정책을 쓰고 있다. 그리고 세금으로 뭐든지 이거를 다 할 수 있다는 그 사고가 과연 조세법률주의에 맞는 것이냐. 조세법률주의가, 우리가 형식적으로 법률에 의해서만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 실질이 법률이어야 되잖아요. 그 실질이 법률이라는 거, 법이라는 걸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삼수번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순리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순리대로.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리대로 하려면 항시 국민을 편을 나누지 말고, 다주택자라 해가지고 더 미워하지도 말고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정책을 펴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정책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격 아닙니까? 그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정도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막 쌍소리하고 나쁜 소리하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품격이 떨어지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정책을 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행복한 언어를 쓰면서 해야 행복한 것이지, 자꾸 나쁜 말하고 뭐를 저주하는 말을 퍼붓고 이러면은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게 해피하겠냐 이겁니다. 말하는 사람도 해피하지 않을 것이고 듣는 사람도 해피하지 않을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일수록 정책하는 사람들은 좀 자기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공직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이 꽃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꽃인데, 공직이라는 게 허공의 꽃이다 이거예요. 허공에서 하늘거리는 이 꽃의 존재다. 그 자리가 없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 이게 내가 절대적으로 가진 권력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거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힘을 쓰고 가진 지식을 쓰고 뭐든지 규제보다는 회관나 빼는 그 구제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배운 사람들, 그리고 그 정책을 하는 사람들, 품격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 모토다 이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규제하려고 하면은 뭐 하려고 하급 공무원 하시지 상급 공무원 합니까? 고위 공무원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본능대로 하면 돼요, 규제는. 근데 위에 분들까지 규제를 하면 되겠냐 이거. 밑에는 규제를 하도록 너희들은 그러지 마 이렇게 말려야 될 분들이 오히려 더 나서가지고 규제 이렇게 하고 있냐. 그리고 그 좋은 머리를 잡고 이게 형식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죠? 그게 이제 변명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그런 데에다가 이제 머리를 쓰면은,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으면은 더욱더 구제하는 쪽에다가 더 많은 역량을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국가돈 가지고 이렇게 이면에서 거래하는 그런 거악의 무리들, 거악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무리들을 척결하는데 그 공력을 써야 되는 거죠. 그 좋은 머리를 거기다 써야 되고 이 밝은 눈을 거기다 써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 혼자 해도요, 몇 조를 했어요. 그렇게 막는 일을 했습니다. 저한테 만일 지금이라도 나한테 능력 기회를 주면요, 나는 그거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러니까 같은 편이면 안 하고 다른 사람이면 남 탓하면서 막 이렇게 메몰아치는 건 그건 형평성을 잃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책하는 사람들은 입체적으로 보고 멀리 보고 다 이렇게 모든 동서남북이 아니라 시방이라 했거든요. 10가지 방향으로 모두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세금 정책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 더 이상 납세자 때리지 마시고 좀 이렇게 포용 좀 해주세요. 포용을 해주시고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다주택자도 내 국민이고 내 손가락이고 그러지 않아요. 없는 분도 내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어느 손가락이 다 아파도 내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포용을 해주시고 자꾸 규제하지 마시고 이 손가락 탓하지 마시고
제발 달을 보시고 달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구제하는 따뜻한 정책을 좀 다음부터는 부동산 정책 딱 하면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는 그런 뭉클해하고 그런 정책을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대통령님에게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라이크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